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2025년 11월 5일 맥도날드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언뜻 보면 숫자가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올랐어요. 대체 시장은 뭘 본 걸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주가 반응 뒤에 숨겨진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 실적이라는 퍼즐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말씀드렸듯이 11월 5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딱 봤을 때는 와, 이거 투자자들이 좀 실망하겠는데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시장 반응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먼저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그리고 매출, 이 두 가지가 전부 월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미스한 거죠. 보통 이러면 주가에는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표 맨 아래를 한번 보시겠어요? 미국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입니다. 예상은 1.9%였는데 실제로는 2.4%가 나왔어요.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비트를 기록한 겁니다. 바로 이게 이번 퍼즐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핵심 지표들은 분명 예상을 밑돌았는데 왜 주가는 발표하고 나서 3% 넘게 올랐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이번 분석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좋아한 걸까요? 네, 그건 바로 투자자들이 EPS나 매출 같은 그냥 눈에 딱 보이는 헤드라인 숫자, 그 너머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짜 주목한 진짜 백이 핵심 지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동일 매장 매출, 영어로는 comparable sales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소 13개월 이상 영업한 기존 매장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매장들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 가게를 열거나 닫는 거에 영향은 싹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스토랑 사업의 근본적인 체력, 건강 상태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의 3분기 전 세계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얼마였냐? 바로 3.6%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이 수치가 마이너스 1.5%였다는 거예요. 감소세에서 완전한 성장세로 드라마틱하게 돌아선 거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시장이 어디겠어요? 바로 미국이죠. 미국에서의 성과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월가에서는 한 1.9%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2.4%나 성장한 거예요. 가뿐하게 예상을 넘어섰죠.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이 다른 아쉬운 숫자들은 다 제쳐두고 환호했던 결정적인 이유. 시장은 맥도날드 기존 매장들의 펀더멘탈, 그 체력이 정말 강해졌구나. 이걸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맥도날드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성공 전략을 지금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맥도날드의 전략은 정말 영리했어요. 특히 메뉴에서 빛을 발했죠. 무려 9년 만에 돌아온 스낵랩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시 나온 엑스트라 밸류 밀, 맥크리스피 스트립 같은 신메뉴들이 완전 대박을 쳤습니다. 거기다 심야 영업 시간을 확대한 것도 신의 한 수였고요. 또 G세대를 잡으려고 새로운 음료 라인업을 쫙 깔았는데 이게 젊은 고객들 발길을 매장으로 이끄는데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맥도날드 CFO가 직접 이랬어요. 스낵랩의 귀환은 최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치킨 메뉴 출시 중 하나다라고요. 출시하고 첫 한 달 동안 매장에 온 손님 5명 중에 거의 1명은 스낵랩을 사갔다고 하니까 그 인기가 정말 실감이 나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전략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제대로 먹혔을까요? 그 배경을 알려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랑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큰 그림이 보이거든요. 맥도날드 CEO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는 현상을 계속 보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비자들이 딱 둘로 갈리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 화면이 그 양분된 소비자 현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3분기를 보니까요.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패스트푸드점 방문 횟수가 거의 2자릿수 %나 줄었어요. 그런데 완전 반대로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방문 횟수가 오히려 2자릿수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이 뭘까요? 바로 가성비는 이제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맥도날드의 가성비 좋은 메뉴들이 그냥 싼 거 찾는 사람들만 공략한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고소득층 소비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고 이걸로 시장 점유율을 쭉 끌어올린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는 뭘 눈여겨봐야 할지 그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cat 4단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겉으로 보이는 매출이나 이익 같은 헤드라인 실적은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둘째, 진짜 중요한 속 내용, 즉 동일 매장 매출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죠. 셋째, 그 비결은 바로 똑똑한 가성비 메뉴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 전략이 돈 많은 고소득층 소비자들한테까지 통했다는 겁니다. 시장이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했는지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앞으로 나올 4분기 전망도 꽤 흥미롭습니다. 맥도날드 경영진은 미국 내 매출 성장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인기 이벤트, 맥도날드 모노폴리 게임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게다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어서 비교하기에도 부담이 덜하고요. 다만 한 가지 체크할 점은 해외 시장의 성장세는 조금 느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염두에 둬야겠죠. 결국 모든 건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맥도날드의 이 가성비 전략이 지금처럼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통할 것인가? 앞으로 맥도날드의 주가가 어디로 갈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